자, 해외 직구와 해외 구매 대행, 그 다음에 그 해외 구매 대행의 부가세 관계, 그 다음에 판매의 법적인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모든 물건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이런 모든 물건은 부가세를 10%를 포함해서 팔도록 돼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0,0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상품 가격은 9,000원에 팔았고요. 1,000원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9,000원 상품 가격 플러스 1,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상품 10,000원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에 신고를 할 때 도소매, 소매, 도매, 전자상거래. 그래서 업태 뭐예요? 소매, 도매죠. 업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해외 물건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을 내가 국내에다 팔아요.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도소매가 아닙니다. 업태가.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상품 대행이라는 예를 들자면 업종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이 물건을 사다 파실 때는 10,000원이 인크루드 돼 있었죠. 부가세가. 그래서 9,000원 플러스 1,000원에서 10,000원에 파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똑같은 물건을 10,000원에 사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았어. 그러면 저는 이 상품은 아까 그리고 이거는 업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소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냥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걸 알선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서비스만. 자, 내가 이걸 10,0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15,000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10,000원에 사올 때 수수료 냈어요. 부가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냥 물건값으로 10,000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올렸어요. 아까 같이 올렸더니 15,000원에 팔렸어. 그러면 그 물건을 팔 때, 국내에서 물건을 팔 때 항상 뭐가 돼 있어요? 15,000원에 팔 때는 10%가 뭐라고 그랬죠? 부가세. 그러니까 1,500원은 자동적으로 부가세예요. 제 물건 가격은 얼마예요? 13,500원이죠. 그럼 저는 중국에서 얼마에 사왔었어요? 10,000원에 산 물건을 13,5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소매가 아니니까 판매가 아니니까 거기는 세금 관계가 없어요. 단지 제가 10,000원에 산 물건을 13,500원에 팔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이익이요. 3,500원 남았죠. 3,500원? 아니, 저, 10,000원의 물건 3,500원 남았어요. 이 물건은 내 이익이에요. 그런데 10,000원에 산 물건을 제가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 남아요? 15%죠. 아니, 10%죠. 1,500원이죠. 1,500원에 거기서 10% 얼마예요? 150원. 나는 150원만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이해가 돼서 내가 본 이익의 10%잖아요. 나는 서비스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이 물건을 국내에서 팔 때는 9,000원, 1,000원 합해서 부가세가 얼마예요? 1,000원을 냈죠. 물건을 살 때 내가 1,000원을 남한테 주고 부가세를 주고 산 거예요. 제가 이걸 물건을 15,000원에 팔았어요. 국내 시장에다가 스마트스토어에서 똑같이 올려서 팔았어요. 그럼 나 돈 얼마 벌었어요? 15,000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내가 물건 살 때 부가세 얼마 냈어요? 1,000원 냈죠. 그런데 15,000원에 팔 때 부가세 내가 고객한테 얼마 받았어요? 10%니까 얼마 받았어요? 1,500원 받았죠. 그래서 내가 1,500원 받은 것 중에서 이 부가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500원 받은 부가세 중에서 내가 살 때 1,000원 줬죠.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다 세금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돼? 납부를 하면 돼요? 500원만 납부하면 돼요. 1,500원에서 1,000원은 미리 줬고 살 때 사온 거고 내가 받은 돈 1,500이니까 1,500원 마이너스 1,000원 주면 되는데 그게 똑같은 상황으로 해외 직구예요. 10,000원에 사다가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온 물건은 부가세 아까 10% 11,500원이라고 그랬죠? 1,500원에 부가세 얼마 10%? 150원만 내가 납부하는 거예요. 500원이 아니고. 아까는 500원이었죠. 1,500원 팔을 때 1,500원 받았고 고객한테. 내가 사올 때 물건 사는 사람한테 1,000원 줬으니까 내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일단 잠시 가지고 있었던 부가세는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500원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해외 직구로 받았어요. 도소매가 아닙니다. 서비스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하고 받은 금액은 부가세가 얼마예요? 1,500원 받았잖아요. 고객한테. 그렇죠? 내가 파는 금액이 10%는 부가세니까. 그런데 내가 납부를 할 때는 500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150원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해외 직구를
잘못하면 내가 500원을 내면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업입니다. 거기에 법률적인 것까지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물건을 사고 팔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일 안에 물건을 반품해 주면 반품을 받아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국내에서 도소매를 하시려면요. 그게 도소매로 허가를 받고 내가 통신판매 신고 허가서를 낼 때 그런 걸 따르겠다는 서약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툴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해외 직구로 물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비스 용역을 팔았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물건을 소개해서 파는 사람이니까 그 역할만 하는 거지. 법률적인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일 안에 물건을 반품을 안 받아도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왜? 나는 그거 법에 의해서 물건을 파신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게 해외 구매 대행에 온라인에 상품을 파는 거와 국내에서 도소매를 하시는 거하고 사업자 등록이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보면 도소매 서비스 따라왔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득을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냐?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파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스토어에는 내가 이 상품을 어디서 사와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반드시 뭘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 카드로. 신용카드를 이제 이런 카드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카드는 이 삼성의 넘버2라는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는 내가 물건을 사면 1.5%를 환불해 줘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해외에서 제가 해외 나가서 쓰면 쓴 금액에 1.5%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면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이 카드를 써서 제가 카드를 가입을 하고 나서 이 카드를 국세청에다 등록을 해놔버려요. 그러면 이 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모든 물건은 여러분들 지금 카드 있는 개인 카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를 그걸로 해놓고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출은 사업 지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사면 뭐가 돼요? 매입이 알게 되죠. 나 이걸로만 중국서 해외 직구로만 카드 하나로만 사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세무서에다가 너 이거 얼마에 사온 거야? 어떻게 사온 거야를 근거 제시할 수 있죠. 세무서 제가 포항 세무서 직원들이 이걸 몰라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서 가르치고 왔어요. 왜? 국내에 이런 걸 옛날에는 여기 주변에 가시면 아직도 세무사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 구별을 못해서.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너 장사하는데 저보러 국세청에서 포항세무서 오래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카드 리스트 쫙 뽑아주고 그거 환전해서 금액 한수 딱 주면서 모든 해외에서 물건 사온 건 여기서 샀어. 그리고 이 카드로 샀어. 기록이 딱 나오죠. 거기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파는 건 옥션 11건 지마켓에 팔았어. 그럼 각 사이트마다 뭐가 있냐면 내가 판매한 가격이 나옵니다. 다 100% 전산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부가세가 얼마 뭐가 다 나와요. 거기서 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뭐만 구별하시냐면 해외 판매분과 해외용 판매분과 국내 판매분만을 나중에 엑셀로 나눠 놓으시면 돼요. 관리를. 그러면 국내 판매는 제가 예를 들자면 국내에 다른 데서 물건 사온 거는 예를 들자면 이 카드로 사고 이 카드로 예를 들자면 제 나름대로 회계장을 통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는 해외만 하는 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파는 거는 삼성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내 물건 주고 팔고 아까 이런 데서 물건 파는 거는 KB 국민 거로 하고 그 두 가지를 제가 딱 정해놓고 나면 저는 그 두 가지만 회계만 구별할 줄 알면 되죠.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누가 해줄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데 내가 혼자 해야 된다면 나는 국내 판매분과 해외 판매분만 내가 수익과 지출을 구별할 수 있으면 세무서에서 딱 나와서 이거 왜 이렇게 신고하셨습니까? 그러면 근거를 내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신고했고 부가세는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해외니까 내가 파는 금액에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에 10%딱 신고해서 기록을 딱 하면 공무원들이 딱 보고 나면 인정해 주죠. 세무서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와서 더 파는 것 같은데 세금을 조금 냈어요. 세금을 조금 내셔야 되는데 많이 내셨어요 하고 주는 놈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왜 세금을 조금 내셨어요 하고 와서 세무쟁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밴드로 물건 파시고 카카오톡으로 물건 파시는 거 있죠. 그냥 일반적인 SNS 채널로 물건 파시는 거 사업자 등록 없이 나중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이 세무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온난으로 가는 거. 얘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벌금 맞은 분들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세무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 다 알아요. 왜? 이건 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왜? 카카오톡에서 물건 파는 거, 파스에서 물건 파는 거 다 기록 나오거든요. 밴드에서 물건 파는 거 애들 다 이미 국세청에서 다 잘 가지고 있어요. 누가 팔았는지도 다 나와. 통장 입거래 찾아보면. 그런데 얘들이 왜 안 나오냐면 지 인건비가 아직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팔았다. 그러면 딱 가서 한꺼번에 세금 딱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실 때 아예 적법하게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파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SNS 채널로도 물건 팔 수 있는데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해외 구매에 대한 국내 판매 부가세 관계, 이 관계,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걸 알고 하시면 쉽고 편한데 나중에 한꺼번에 막 몽땅 때려놓고 나중에 구별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같이 이제 쇼핑에 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네이버가 이 툴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툴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내일에는 이 툴을 이용해서 상품을 올리는 거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수료 나오죠. 네이버 연동 수수료 2% 하고 네이버 페이 수수료 1.3에서 3.85%까지.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돼서 물건 팔았다 그러면 나한테 6%의 수수료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쿠팡이나 11번가나 이런 데서 팔리면 12%의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5%까지 나갈 수 있어요. 품목에 따라서. 자, 그런데 여기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안 되고 스마트스토어나 직접 팔았다 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해서 물건이 팔면 그거밖에 안 딸립니다. 이 차이가 그걸 이해하시기 좋게 만들어진 표니까 네이버 연동 수수료 2%가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쉬었으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왕도는 정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이버가 하자는 대로, 네이버가 하는 대로 틀을 만들어 준 거를 충분하게 이해하셔가지고 그 네이버의 비율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노출이 잘 될 수 있고 아까 대표님이 저한테 오셔서 170 몇 개 올렸는데 일부는 잘 팔리고 일부는 안 팔린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170개가 다 팔리면 그냥 부자 되게. 그만큼 많은 상품, 그 대신 이제 1700개, 17,000개가 올라가야 이제 상품이 팔리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스토어가 늘리는 거고, 옥션 실버가 디마켓에도 입점을 하셔서 물건을 파시는 거고, 그렇게 많은 걸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못하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을 써버리면 적자죠. 제가 아까 프로그램 쓰는데 한 달에 1년에 340만 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그램 쓰는 것만 다른 거 빼놓고도. 그런데 340만 원 투자할 때는 직원 하나 쓰는 것보다 낫으니까 매월 직원 하나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주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하루에 30분, 40분 정도만 깔짝깔짝거리면 되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큰 목적이 그것도 있지만 저는 시스템을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네이버가 어떻게 변하고 11번가 어떻게 변하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를 알려주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이 쇼핑몰에 제가 팔고 있거든요. 그 대신 제가 30분, 40분 일을 하려면 그만큼 술을 덜 먹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게 절제를 하고 제가 하루에 1년에 술을 한 380일 정도 먹거든요. 그때 하루에 2번 먹는 날도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거. 많이 먹진 않습니다만 즐기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하고 이런 식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데 쇼핑몰에 올리는 것들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리려면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제가 어떤 사람 그래요. 제 친구한테 전화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데 나가서 그러고 있냐? 그러거든요. 제가 6학년 4반이에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볼 때는 벌써 다 어떻게 교수님은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면 다 할아버지 같아. 근데 저보러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97 같이 보이잖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라방을 제가 해봐야
여러분들이 라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잘 팔리고 어떤 방법으로 작동이 된다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여러분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는 저도 막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필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까 요걸 잘 감안하셔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 아까 대표님이 170 몇 개를 올리셨는데 그걸 내가 이거에 의해서 올렸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냥 상품을 올렸는데 이걸 생각하고 올렸다면 훨씬 더 상품을 잘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가격으로 팔지 마시고 내 상품의 매력을 부여해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방법 그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매력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 동영상, 그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예술가 같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저 정도만 동영상 만들어도 제가 분명히 누구하고 똑같아요? 봉준호 감독이 똑같죠. 저 정도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기생충이나 제가 만드는 거나 편집에서는 큰 차이 안 나요. 안에 출연진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무대 세팅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 뿐이지 단순하게 들어고 나가고 줌아웃 하는 거는 봉 감독이나 저도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나 봉 감독이 만든 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인터넷에서 상품 판매하라고 만드는 거니까 굳이 제가 100점짜리를 만들 이유가 없죠. 저는 60점, 70점짜리 설령 50점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빨리 편하게 내가 파는 돼지국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제가 더 잘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잘 만들겠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동영상 하나 만들려고 의뢰하려면 100만 원, 15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내 상품 170 몇 개인데 동영상을 어떻게 다 50만 원씩 주고 맡기냐고 맡겨서 파냐고 못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내 인건비 안 들어가고 내가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을 배워서 하시는 게 비록 수준은 떨어지지만 그 방법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실 때 아까 같이 가격을 싸게 팔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콘텐츠를 잘 만들고 사진도 조금 제가 별과 상의를 다해서 사진을 콘텐츠를 하시면 이만큼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최고의 비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상품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벤트 필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파일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컴퓨터 옆에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했어. 그럼 오케이. 난 3점 땄어. 이런 식으로. 이런 욕심을 가지시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빨간색은 뭐예요? 페널티예요. 상품을 주문했는데 빨리 배송 안 해주잖아요. 마이너스 3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점수가 쌓이죠? 회색. 더 여러분들 보세요. 온라인은 고객을 직접 만나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안 만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고객한테의 신뢰,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고객이 문의를 하면 네이버가 문자를 보내줍니다. 톡으로. 고객 문의 들어왔으니까 빨리 답하라고. 왜냐면 고객은 뭘 물어보고 기다리잖아요. 그걸 답을 안 하잖아, 며칠씩.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고객 관리 안 한다고 생각하고 페널티 줘버려요. 그 페널티가 쌓이면 이 가게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어.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빨리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데 물건 안 보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은 기다리잖아. 고객이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때 이걸 스팸이랄지 그 다음에 남의 걸 살짝 베껴다가 살짝 올려놨어. 그게 발각됐어. 그러면 이제 페어하는 행동을 못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줍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플러스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줘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배송 잘하면 또 구매 옵션에 뭐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객 응대 빨리 하면 거기다 굿, 그 다음에 배드, 뭐 그 다음에 슈퍼 막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야 여러분의 종합적인 상품이 모든 거 올리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별도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책상 옆에서 붙여놓으시고 항상 올리실 때마다 이걸 보시고 상품을 올리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이게 네이버에서 주는 채점표입니다.
네이버는 이걸 공개를 합니다. 옥션 신문과 지마켓에서 이거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이걸 공개해서 나 이렇게 채점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주세요 하고 얘들이 이 툴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모바일에서 직접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PC에서 했는데 요새는 모바일에서 들어가서 바로 가격은 전체적인 걸 바꿀 수는 없지만 해서 가장 중요하신 게 뭐냐면 PC나 노트북으로는 등록을 할 때는 이걸로 하시는 게 좋고 수정할 때는 모바일에서 하셔도 됐고 그 다음에 확인할 거 점검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좋은데 PC는 또는 노트북은 꼭 쓰셔야 되고 이왕이면 듀얼 모니터를 두 개를 활용해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일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작업을 할 때는 하나는 공부를 한 거를 작업하는 거는 한쪽 화면에 끼워놓고 한쪽 화면에는 그걸 공부한 걸 실습을 해본달지 주문할 때도 하나는 여기서 주문 보고 여기는 발주는 여기다 내놓고 그럼 두 개에서 주문 발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쉽게 편한데 이 화면 갔다가 이 화면 갔다가 갔다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못 찾죠. 근데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은데 요새 듀얼 모니터 하나 다 사면 6만 원에서 한 10만 원만 줘도 하나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노트북에 좋은 걸 투자하셔서 또는 PC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 요새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데는 노트북 정도 한 3, 40만 원 정도 또는 4, 50만 원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충분히 게임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게임 깔고 뭐 깔고 하면 느려지니까 저는 이제까지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안 좋아하니까 좀 게임을 해야 좀 상상력이 펼쳐지는데 게임이 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안 깔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절대 못하게 하지 마세요. 애들은 그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상상력이 커지고 여러 가지 게임에서 나오는 방법이나 게임에서 나오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거든요. 컨트롤만 잘 하시면. 제가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게임을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해서 제 컴퓨터에는 일체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것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모바일에서도 하고 아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물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검색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품이 왜 안 팔리는 거냐. 상품명을 작성할 때 검색이 안 되는 상품명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적은 거예요. 상품에 들어가시면 상품을 올릴 때 여기에 상품을 올리실 때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실 때 뭐가 있냐면 뒤에 스토어에 등록할 때 보면 어떤 카테고리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딱 하자마자 여기 속성이 딱 나와요. 제가 여기다 만약에 알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산이라는 키워드로 상품을 올리면 어떤 카테고리인지 딱 나와요. 이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하면 밑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즉 생긴 건 설탕, 소금, 밀가루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설탕을 설탕방에 넣고 소금을 소금방에 넣고 팔아야 되는데 소금을 설탕방에 넣고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 돌린다고. 가서 보니까 설탕은 사람이 많아. 근데 소금방에 가니까 소금 파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거기다가 설탕을 살짝 올리면 팔 것 같지요? 네이버는 노출을 안 시켜버려요. 카테고리가 다르면 노출이 안 돼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이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지금 우산을 하니까 출산, 육아, 아동용 우산이 있고요. 가구 인테리어 무슨 우산 있고요. 이렇게 보내주는 카테고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파는 상품이 침대예요. 근데 침대도 라꾸라꾸 침대가 이동용 침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진 침대, 설파 침대 같이 비싼 침대가 있을 수 있죠. 그 두 침대를 한 곳에서 팔지 않거든요. 하나는 가구 인테리어에서 팔고 하나는 스포츠 캠핑에서 팔아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똑같은 침대지만 우리가 침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침대에다 상품을 올려야 하는데 혹시 내가 대표님 상품이 라꾸라꾸를 팔면서 이동용 침대를 팔면서 대진 침대나 가구 인테리어에다 올려놓으면 100번 올려도 100번 안 팔리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 보세요. 제가
패션 잡화, 패션 쇼품, 우산, 수동 우산이라고 여기다 클릭을 해서 올렸어요. 딱 뜨죠. 모든 상품은 이건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뭔 상품이야. 네이버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안전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하고, 그거보다도 이 상품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가면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해요? 전시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쇼에서 팔잖아. 그럼 고객은 이 상품을 못 만져보죠. 이게 UV 코팅이 되는지 3단인지 4단인지 뭐가 되는지를 고객은 알고 싶어 해야 돼요. 그걸 속성에서 다 표시하도록 상품의 주요 정보 가면 여기 속성이라고 있어요. 내가 문어를 선택하면 문어에 따르는 속성이 나오고요. 내가 원피스를 선택하면 그게 어떤 소재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게 나오고, 방금 제가 우산을 선택하니까 우산이 오잖아요. 자, 작동 방식이 반자동, 자동, 수동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형태는 뭐냐? 2단이냐 3단이냐 4단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상품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좌우의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하면 이게 엉뚱하게 나오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카테고리를 잘 잡으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제 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서 들어잡으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부가 특징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이게 코팅이 되느냐, 자외선 차단이 되느냐, 뭐 어떠냐, 체크무늬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기냐, 다브라무늬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왜? 고객이 이걸 여기다 안 적어주고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이버한테 물어보거나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네이버는 이런 걸 다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안 물어봐도 여기다 클릭해주면, 체크해주면 상품 상세 페이지 쫙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안 물어봐도 되죠. 근데 안 써 있으면 어떻게 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뜻이 다 여기 숨겨져 있어서 이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팔아야 내 상품이 잘 팔리지, 이걸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면 그만큼 상품이 안 팔리겠죠.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검색입니다. 아까 제가 무한도전, 그 다음에 캐리어 이런 걸 검색을 할 때 캐리어가 계절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여름에 갈 때는 20인치 보여주는데 겨울철에 캐리어를 치면 27인치, 28인치를 보여주듯이 상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고객의 키워드 욕구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광고는 돈 안 주면 안 해주셔야 돼요. 쇼핑도 돈을 내고 광고할 수도 있고 그냥 스마트스에 올려서도 광고할 수는 있어요. 이건 돈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여기 그래서 제가 비용이 지출 없는 노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치중해야 돼요? 파란색.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전력을 다해야 되죠. 거기서 노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돈을 절약하고 광고비를 적게 내면 내가 뭐가 그만큼 늘어요. 내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파는 거와 광고비를 안 하고 똑같은 물건을 판다면 내가 광고비 투자 안 한 만큼 이익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투자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여기 보면 비용이 지출 없는 대출이 책에 다 있을 텐데요. 네, 책에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드렸던 원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쇼핑, 아까 스마트스토어에 올리는 겁니다. 블로그,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여러분이 올린 상품을 블로그로 써요. 블로그에 그 상품을 소개를 합니다. 그거를 URL을 복사해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가지고 가요. 그걸 또 어디다? 인스타그램에다 올려.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그걸 보고 들어와서 상품을 사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안 내도 되죠? 야, 비용도 적게 들고 사람들도 유도할 수 있지만 내가 광고비를 안 내고 네이버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파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SNS 활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카페 마찬가지고 지식인 웹사이트, 제가 아까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짜고 치는 지식인 얘기했듯이 지식인이라도 글을 올리고 답변하면서, 그 다음에 웹사이트 보면 네이버는 이렇게 기억자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전부 이 단어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달라요. 이 순위가 달라요. 아까 무한도전을 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나왔고 동영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논의주스를 치니까 블로그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 논의주스를 치면 이건 예를 들면 2월달 3월달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들어가서 논의주스를 한번 쳐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여기 들어가서 논의주스를 네이버에서 치면 이젠 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지금은 논의주스를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먹기 시작하고 많이 팔리니까 어쩌면 아마 쇼핑이 제일 두 번째.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박물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검색어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검색어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줄 아셔야지 고정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에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그만큼 뒤처지는 거죠. 항상 이걸 쳐다봐야 돼요. 이 쳐다보는 건 제가 뭐 준다고요? 네이버가 공지사항이나 머릿말로 이걸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내가 파는 상품이 어학사전, 지도, 이칙 이렇게 어디에 먼저 올리는지에 따라서 키워드 잡아서 전략을 올리시면 여기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이 순서대로. 그러면 빠른 순서거든요. 이 PC와 또 모바일은 또 달라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네이버 들어가셔서 문의 쳐보세요. 그럼 이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바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또 다르니까. PC에서 보여주기 좋은 방법으로 PC는 이렇게 뿌려주지만 모바일에서는 같은 키워드라도 똑같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뿌려줍니다. 순서가 바뀌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딱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광고, 상품 올리는 거에 어디 고객이 찾는 길목을 잡을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로 우리는 이게 없잖아. 옷가네가 있어도 줄여야 되잖아. 그렇죠?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비용이 저출 없는 데다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력. 그 대신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내 정성과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뜨듯이 우리도 이렇게 내 상품에다가 내 콘텐츠에 매력을 부여하시는 걸 하셔야 이게 팔리지 그냥 눈으로 쳐다본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눈이 주스를 탁 쳤을 때 블로그 하면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죠. 그 순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쇼핑에 상위 노출되는 부분이 이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답은 네이버에 있다. 왕도라는 건 정석을 다하는 게 그래서 블로그 홈페이지 같은 거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똑같이 모니터라는 걸 할 때 밑에 뿌려주는 걸 다른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만큼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명절 때는 또 바뀌어요. 제가 설날에 명절 선물 세트를 주문하면 치면 설날에 팔릴 수 있는 선물이 먼저 나오고요. 추석에 치면 꽃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래요. 여러분들 설날이나 이런 명절 선물 세트 1등이 뭐야? S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 스팸. 스팸 1등이에요. 판매.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칫솔 치약 있는 거 LG나 럭키 생활관광에서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쫙 나오거든요. 네, 제일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검색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곤약 젤리 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곤약 젤리 추천 치면 또 바뀌고요. 이 키워드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의 키워드는 네이버 검색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뭘로 바뀌기 시작한다? 보이스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는 키워드가 글로 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보이스로 검색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모바일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콘텐츠를 어디다 올려야 노출이 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도 띄어쓰기를 원합니다. 고객이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잖아요. 아버지가 방을 파는 게 아니라 가방을 파는 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하고 방이 어디서 뛰느냐에 따라서 달리듯이 네이버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상품을 검색을 하고 올릴 때 다음에 해보겠습니다만 여기다 상품을 올리잖아요. 글을. 제가 여기다 상품명을 쓰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상품명. 그리고 여기 체크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상품명을 입력해 줬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띄어쓰기를 잘못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검색을 해볼게요. 특수문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 상품을 제가 만약에 그냥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와야 돼요. 띄어쓰기 잘못되면 예, 이런 게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그런 건 안 나오는데 띄어쓰기 잘못하고 띄어쓰기를 두 번 여러 번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나오더라고요. 띄어쓰기를 너무 많이 한두 칸 더 많이 했잖아요. 예, 나오죠. 띄어쓰기 연속상이 잘못했다고. 기본적인 거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호 여기 끝에 느낌표 같은 거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상품명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바일에 명사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25자 이게 가장 최적입니다. 24자도 되고 50자도 되고 30자도 돼요. 단지 뭐냐면 25자가 넘어가면 두 줄로 나와요. 그런데 이왕이면 한 줄에 최대한의 글씨를 단어를 많이 쓰는 게 검색이 유리하겠어요? 적게 쓰는 게 검색이 유리하겠어요? 많이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 많이 쓰되 그게 최대 25자. 근데 두 줄로 넘어가면 뭐가 돼서 내가 다른 걸 써야 될 한 줄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얘들은 폼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 폼은. 처음에 들어가서 첫 페이지를 보여주는 폼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최적화는 모바일의 최적화예요. 모바일은 한 줄로 보이게 25자의 띄어쓰기 포함해서 명사로 그 대신 형용사 동사는 사용 잘 하시면 노출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어떤 문서가 좋은가 이게 상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 작성하고 이런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문서를 좋아합니다. 즉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주라는 얘기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카더라가 아닌. 두 번째, 물품이나 장소 등에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내가 써본 이야기를 거기다 쓰든지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거기다 쓰든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서를 복사하거나 짜집기 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 가치를 가진 문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12를 알려주고 나서는 복사해서 어떻게 돼? 내가 좀 개작을 해야지. 그대로 쓰면 별로 안 좋죠. 쓰지 마시고 개작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개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우리가 우아하게 남의 걸 살짝 베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우아한 용어로? 벤치마킹. 그렇게 우아하게 벤치마킹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복사하거나 짜집기 한 걸로 들키지 않도록 작업은 여러분들 요령껏. 근데 그냥 만들어내려면 어렵죠. 이런 방법으로 고치면 되게 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비스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잘 팔리는 키워드를 제가 다 모아놨는데요. 지금 현재 방송이나 라디오, TV 이런 데서 카피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만 제가 별도로 모아놨어요. 그러면 보여드리죠. 이렇게 바디 브랜드, 하이모, 크린엑스 쭉 상품이 있어요. 이건 주로 뭐예요? 전문가들이 카피라이트들이 쓴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고쳐 쓰고 내 걸로 붙여서 쓰고 내 걸로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시려면 어려워요. 근데 놓고 개작하시는 건 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게 여기 해당 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와 정보의 분석 내용을 포함한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 적당한 길이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북락하고 친구에게 공유하고 추천하고 싶은 그 문서를 써라. 근데 여기 6번이 제일 웃기는 얘기야. 네이버 랭킹 로직을 생각하며 작성한 것이 아니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한 문서 말이 좋죠. 우리 뭐 하려고 이 소속사가 외우는데 네이버 랭킹을 올리기 위한 그냥 그래도 네이버가 하는 얘기니까 그러려냐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한 문서. 그러니까 쉽고 어려운 문자 쓰지 말고 글을 잘 넣는 이 내용은 네이버가 공개한 문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상품명 작성부터 시작해서 한번 어느 한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똑같아요. 단지 내 상품이 액세서리냐, 멸치냐, 원피스냐, 품목만 다를 뿐이지 올리는 방법은 똑같고 기본적인 툴을 만드는 정형화는 똑같아요. 나머지의 응용은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그걸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콘텐츠를 만드느냐 차이는 그 다음 문제지
기본은 다 똑같거든요. 카테고리 선택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상품을 올리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이벤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최저가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 내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녹화한 건